주요 정치 이슈를 다루는 매일 챙겨봐야 할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추행 사건으로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종적을 감춘 지 12일 만에 경남 거제도에 있는 펜션에서 부산일보 취재진에 의해 숨쉰 채로 발견됐다고 합니다. 사진을 보니 공기 좋은 데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빨리 조사해서 만약 공직자 권력을 이용해 성추행했다면 구속시켜야 하지 않나요? 우리 편양성에 찌들린 사법당국은 도대체 뭐 하나요? 개판 공천으로 총선 참패 저시켜놓고도 책임은커녕 오히려 여러 좌파 매체에 연일 출연해서는 소속 정당이 해체되어야 한다는 등의 비판에 열을 올리며 나대고 있는 김세연이는 통합당은 환각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주제넘게 충고질하고 자빠졌습니다. 이 사람 왜 이렇게 뻔뻔스러울까요? 이에 배승희 변호사는 김세연 본인이 보수 아이콘이라는 환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닌지, 국민을 가르치려는 폼새가 영꼰대스럽다라며 차라리 다른 당으로 가셔서 하라고 직격했습니다. 우파 지지층으로부터 완전 개밉상으로 낙인 찍힌 유승민이 역시 통합당을 겨냥해 폭망이 아니라 자멸이라며 강성보수 그만 좀 하자는 허튼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야 이 사람아, 강성보수 안 했던 너는 왜 바른미래당, 새보수당 만들어 성공하지 못하고 죽어서 통합당에 합류했나? 통합당은 김세연, 유승민 같은 인간들을 청산해내지 못하면 우파 정당이 아니라 좌파 이중대라는 소리를 듣고도 남을 겁니다. 어제 북한군 총탄이 DMZ 내 우리 측 감시 초소 집회를 마친 것과 관련해 유엔군 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가 우리 측 집회에 특별조사팀을 파견했습니다. 유엔사는 해당 집회를 방문해 북측의 총탄에 맞을 당시의 정황과 한국군의 대응 사격 현황 등에 대한 정전협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고 군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이번 총격에 대한 유엔사의 조사 결과가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앞서 북한의 총격 직후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남측 수석대표 명의로 대북 전통문을 보내 북측의 사과와 재발 방지 등을 촉구했지만 북측은 아직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래한국당은 4일 북한의 비무장지대 DMZ 감시 초소 집회 총격 도발에 대해 정부 여당의 미온적인 대응을 비판하면서 김정은 사망설을 제기한 야당 정치인들을 향한 청와대와 여당의 공세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지성호 미래한국당 당선인의 김정은 99% 사망 발언에 대한 청와대와 여당의 공세에 대해 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사과나 재발 방지를 요구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원유철 대표는 앞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전날 북한의 집회 총격 사건에 대해 정부는 강력히 항의하고 사과를 받아야 하지만 북한군 감싸기에 급급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원유철 대표는 100번 양보해 우발적 도발이라면 우리 장병들은 희생돼도 좋다는 말인가라며 우발적 무력 도발은 도발이 아닌가? 사상자가 발생해도 우발적 도발이면 내 탓이라며 변호할 것인가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운천 최고위원도 회의에서 김정은 위중설, 사망설을 제기한 야당 인사를 맹비난하고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면서도 북한의 총격 도발에 대해서는 유감 표명조차 없는 청와대와 단 한 줄 논평도 없는 더불어민주당은 대체 어느 나라 청와대와 여당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측이 해명하지도 않았는데 북한의 도발을 먼저 해명하는 모습에 어안이 벙벙하다고 말했습니다. 21대 총선 한국 부정선거 의혹을 밝혀달라는 취지로 개설된 백악관 창원이 5월 4일 오후 8시 기준 5만 9천 명을 돌파했습니다. 구독자님들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현지 시각 지난달 29일 2020년 한국 국회의원 선거에서 나타난 부정의혹 풀어주 인 더 코리아 2020 팔러멘터리 일렉션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사전 투표에서 가장 많은 부정적 징후가 포착됐다고 주장했던 미베인 교수는 뉴데일리와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수검표를 통해 검증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미베인 교수는 증거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의혹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검증 단위를 꾸려 수검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냈습니다. 제21대 총선의 결과치를 놓고 많은 국민들이 각종 의혹을 쏟아내는 가운데 외국의 저명한 선거 관련 학자들까지도 부정선거로 의심하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 마당에 선거관리위원회가 당당하고 떳떳하다면
국민들이 요구하는 사전투표 관련 모든 자료 일체를 떳떳이 공개해서 전문가들의 검증을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의혹이 해소되기도 전에 사전투표 전자개표 관련 디지털 자료를 일정 기간 보관치 않고 파괴한다면 잠재워야 할 의혹은 더욱 증폭될 것입니다. 통계학회 회장과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을 지낸 박성현 서울대 통계학과 명예교수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사전투표를 둘러싸고 말들이 많아 전국 지역구 253곳의 선거 데이터를 자세히 봤다. 통계적 관점에서는 확실히 일어나기 어려운 투표 결과였다. 어떤 형태로든 인위적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본다는 분석을 내놓으며 선관위가 국민적 의혹을 풀어줄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4일에도 민경욱 의원에게 흠씬 두들겨 맞고 있는 중입니다. 선관위가 QR코드는 2차원 막대 모양이다라는 주장에 대해 민경욱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러니까 중앙선관위의 주장에 따르면 왼쪽의 QR코드가 오른쪽의 바코드처럼 막대 모양으로 안 보이는 건 순전히 내 눈의 잘못이란 말이지? 라고 비꼬았습니다. 나라의 TV 눈에도 QR코드가 2차원인지 1차원인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히 QR코드가 막대 모양의 바코드라고 법에 명시된 문양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사전투표 관련 부정 의혹이 확산되면서 의혹의 원천 차단을 위해서는 사전투표용지 발급 프로그램 소스 코드를 공개해야 한다는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는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진행 중인 소스 코드 공개 소송 결과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입니다. 공명선거쟁취총연합회는 지난 28일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스코드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변론 재판에서 사전투표용지 운영 프로그램의 설계도인 소스코드의 과학적 검증과 소스코드의 실제 적용에 대한 확인은 선거인으로서 당연한 일이다며 디지털 선거에서 중앙선관위가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작태에 대해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처럼 시민사회단체들은 사전투표용지 발급 프로그램 소스코드의 과학적 검증과 소스코드의 실제 적용에 대한 확인은 선거인으로서 당연한 일이라며 소스코드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중앙선관위는 국가의 이익을 해칠 수 있고 시스템 개발업체의 영업비밀과 이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소스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 등을 비롯한 사전투표 조작 주장 세력에 대해 이게 가능하다고 믿는다면 그냥 미친 것이라며 그러니 그런 분은 저보다는 의사 선생과 대화를 나누는 게 더 생산적일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김소연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즉각 반격했습니다. 김소연 변호사는 진 교수님, 의사 선생님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의사협회 교수님들, 원장님들, 통계학회 박사님들, 교수님들, 카이스트 대학원생들까지도 통계 수치 문제와 QR코드 위법성과 URL 씹는 방법 등 구체적 방법이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어느 병원 무슨 과에 가서 어떤 증상으로 진료를 받아야 할지 구체적으로 제안 부탁합니다. 진 교수 같은 정도의 좁은 시야와 상상력이라면 이 세상의 신종범죄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겠죠. 신라젠, 라임, 조국 사태 사모펀드, 개국본이 당한 보이스피싱 범죄. 진 교수님 상상력 안에서 어디 가당키나 한 일인가요? 그리고 저는 선거 부정을 의심하는 국민들이 제시한 여러 근거들 데이터, 사진, 서명 바뀐 사례, QR코드 등을 가지고 헌법기관인 선관위 시스템과 총선 결과에 대하여 정해진 사법 절차에 따라 문제 제기를 하고 있을 뿐 그 방법론에 대해 어떤 생각도 하지 않고 있어요. 범죄자들의 심리나 범죄 방법을 탐구하고 알아내는 일은 검사들과 프로파일러, 언론이 알아서 잘 하겠지요. 진 교수님 미래통합당이나 보수의 미래가 걱정되시는가 봅니다. 걱정하는 방법도 국가의 미래에 대한 구상도 서로 다를 수 있고 또 그게 지극히 당연한데 말입니다. 미쳤다, 의사 만나라는 등의 저급한 인신공격은 자제 부탁합니다. 진 교수님의 계몽의식과 선민의식은 이미 수차례 겪어서 익히 알겠습니다만 상대를 무조건 가르치려고 하는 오만하고 독단적인 자세는 썩 바람직하지 않지요라고 반격하며 충고로 마무리했습니다. 진중권 전 교수는 주제넘게 자기 영역 아닌 전문가 분야에서 좀 나대지 말았음 합니다.
노동당 PD 계열 묵수정 소설가는 서울시향 대표 박현정 누명 벗기 소송 6년, 이 나라 양심, 정의 다 어디 갔나라는 기사를 링크한 후 진중권 어디든 끼어들어서 이라쿵 저라쿵 의견 피력하는 분이시잖아요. 조국 사태 때는 용기 있는 발언하셨는데 그땐 또 정명훈 옹호 열심히 했습니다. 정명훈에게 비판적 입장인 저에게 폭언까지 하면서 온라인 상에서 심하게 공격하기도 했고요라고 평가했습니다. 진중권 전 교수의 가끔 옳은 소리는 고장난 시계도 하루 2번은 맞는다라는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서승영님, 항상 정기적으로 구독료 후원해주신 점 정말 감사합니다.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